요즘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마음이 안 좋지만 그런 와중에 결정 하나는 그래도 잘한 것 같아서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어요. 다들 살다 보면 꼭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게 옳은지 아닌지 몰라서 불안하실 때가 있잖아요. 저에겐 그게 결혼이었답니다. 이 상황을 말하려면 1년 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불과 저에게는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변화들이 앞구르기 하듯 일어났어요. 저도 혼란스럽고 제 주변도 다들 놀라있지만 모두 제 눈치를 보기 바쁜지라 딱히 말들은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1년 전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뜨거운 연애를 하고 그 안에 별의별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저와 남편은 31살, 35살의 남녀로서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전 그전 연애에서 아주 아프게 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러웠는데 그런 부분을 남친이 해소시켜주고 싶어 했어요. 우리 지영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그거 오빠가 다 해결해 줄게. 오빠만 믿어. 나랑 연애하고 만나면 진짜 정말 행복해질 거야. 자신 있어, 오빠는. 어디를 봐도 너무 다정한 남친이라 흠잡을 것이 없었지만 모든 연애가 다 그렇듯 좀 만나보니까 약간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가끔씩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다름 아닌 밤 시간에 말이에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감정들이 너무 커서 그냥 잘 지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약간은 물어보게 되었어요. 오빠, 어젯밤에는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됐어? 나 근처 마트 갔다가 오빠 뭐 사다 줄까 해서 밤 9시쯤 전화했었는데 계속 전화 안 받더라고. 일찍 잤던 거야? 그랬더니 남친은 그제서 생각이 났는지 꽤나 피곤한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아, 그때 지영이가 전화했던 거야? 나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정말 정신없이 잠들어 있었어. 연락 못 받아서 미안해. 걱정했었겠다. 근데 또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약간 머쓱한 게 초등학생 아들도 아니고 30대 중반을 넘은 남친이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굳이 신경 쓸 건 아닌데 중간중간 맥이 뚝뚝 끊기는 연락이 약간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패턴은 갈수록 일정하게 이어져서 불만인 와중에 약간은 다투기도 했었어요. 앞서 말했지만 저도 약간은 예민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오빠, 왜 맨날 밤만 되면 연락이 안 돼? 얼마 전에 친구들 만나러 간다더니 그때도 내가 몇 번이나 전화 걸었는데 안 받더라? 내가 연락 안 되면 답답해하면서 왜 오빠는 그래? 사실 우리의 연애는 꽤 불타올랐고 매일 만나서 그런지 서로가 좀 편하게 느껴지기는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불만을 말하는 것도 점점 쉬워지고 자꾸 서로를 속박하게 되더라고요. 지영아,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때 너가 연락이 안 된 건 나랑 톡하다가 갑자기 답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전화했던 것뿐이야. 그런데 너는 내가 누구 만나러 가는지 알면서도 꼭 전화해서 확인을 하고 너무 불편해. 이때 저도 뜨끔했던 게 제가 이러는 게 다 이유가 있긴 했어요. 예전에 만나던 남친, 그러니까 저를 아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게임 중독이었거든요. 제가 엄청 바짝 붙어서 조사했을 때 여자랑 관련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툭 하면 틀어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나중엔 도박까지 손을 대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 연속을 계속 당하다 보니 저도 그 다음 연애 때 아무래도 저런 잔재를 끌고 왔었나 봐요. 그런데 이전 연애를 너무 깊숙이 받아들이고 의심이 커진 게 문제였는지 이후로 남친이 조금 저에게 식은 듯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지영아, 이번 주에 만나자고? 미안한데 내가 이번에 부모님과 어딜 가야 해. 이번 주랑 다음 주 계속 가족 행사가 있거든. 다시 연락할게. 이러면서 뭔가 목소리도 좀 평소 같지 않고 만나는 걸 미루더라고요. 이때부터는 뭔가 대세가 역전이 되었달까요? 제가 외려 안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남친을 못 보는 2주간은 정말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보고 싶은 걸 아주 꾹꾹 참기에 이르렀어요. 이럴수록 안달하면 남자가 더 질릴 수도 있다.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은연중에 알고는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연락 온 남친에게 뭔가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약간 설레발을 내밀게 되었답니다. 이때 남친은 조금 놀라는 눈치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저에게 반한 듯해서 저 역시 약간은 뿌듯했어요. 오빠,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도 한번 소개시켜주면 안 돼? 저번에 땡땡산 등산하시는 거 좋아하신다고 했었잖아. 코로나로 불편하니까 집에서 뵙기는 좀 그렇고 내가 간단한 간식 준비해서 갈게. 전에도 오빠가 나를 얼른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했었으니까 이번에 가면 안 돼? 제가 먼저 부모님을 챙겨드리듯 말을 했더니 남친 역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얼른 약속을 잡았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남친 부모님을 뵙게 된 거예요. 결혼이고 뭐고 할 심산으로 본 건 아니었지만 저도 그만큼 남친이 마음에 들다 보니 이례적으로 이렇게 속도를 내게 되었답니다. 등산을 좋아하신다는 부모님 얘기를 듣고 간단하게 단 것으로 기분 전환하실 수 있도록 화과자랑 초콜릿, 그리고 보리차나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모아서 간식으로 포장을 했어요. 이렇게 부담 없이 얼굴 마주하고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무척 좋으신 거예요. 아버님은 말수가 별로 없으셨지만 어머님이 엄청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민재 여친이구나. 내가 얘기 많이 들었어. 우리 본다고 여기까지 오고 말이야. 정식으로 집에 초대했으면 좋을 텐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깜짝 파티를 해줄 줄 몰랐어.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나랑 민재 아빠랑 좋아하는 것들로만 갖고 왔네. 예쁘게 보자기에 싸서 가져간 간식 꾸러미들을 이렇게 좋아하시니 저도 어깨가 으쓱하고 이날 결국 얼떨결에 집까지 초대받아서 간단히 차를 마시고 돌아왔어요. 헤어지고 나니 이날 남친으로부터 아주 격렬한 칭찬 전화를 받게 되었고 여러모로 성공한 느낌이었답니다. 급기야는 글쎄 이날 한 번의 만남을 갖고 참 성급하게도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뭐예요. 지영아,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널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셔. 젊은 아가씨가 아주 센스가 넘친다나. 나나 내 동생이나 둘 다 남자들이다 보니 늘 시커멓고 애교도 없고 그렇게 잘 지내지도 않거든. 그런데 지영이가 제대로 딸 노릇을 해주었다면서 너무 센스 있다고 좋아하시더라. 얼른 며느리 맡고 싶다고 하시는 거 있지? 이렇게 남친의 입에서 먼저 결혼 뉘앙스를 뜻하는 말이 나오다니요. 계속해서 아주 달콤하고 저를 설레게 하는 꿈 같은 말이 흘러나왔지 뭡니까? 사실 나는 지영이를 처음 봤을 때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 요즘 안 그래도 너무 바빴는데 다들 직장에서 글쎄 장가 안 가냐고들 얘기를 하는 거야. 입사 동기들도 작년에 우르르 갔고 나도 결혼 생각이 있긴 했었어. 대충 만나고 말 거면 그때 그렇게 말 걸지도 않았을 거야. 혹시 지영이는 결혼 생각해 본 적 있어? 본인이 먼저 알아서 물어봐 주니 당연 저는 고맙고 설렐 수밖에요. 주변을 봐도 결혼의 주권은 확실히 남자한테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결혼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여자가 아무리 5년, 10년 결혼 얘기를 해봤자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니 저도 머릿속에서
확확 진도를 나가게 되더군요. 부모님은 나보고 30대 중반을 넘기지 말라고, 그보다 더 늦게 갈 생각이면 독립하라는 말까지 하셨었거든. 우리 집 근처에 집도 작게 얻어두고 부모님이 세를 주신 상태야. 내가 장남인데 여지껏 결혼 생각도 안 하고 여자도 안 만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셨나 봐. 자꾸 그런 식이면 저 집을 내 동생을 먼저 준다는 둥 아주 협박을 엄청나게 하셨다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남친은 이미 집이며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냥 얼른 대상자만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더군요. 이후 조금은 생각해보겠다고 튕기기는 했지만 우리 집에 알리니 다들 놀라시는 분위기였답니다. 특히 엄마가 엄청 놀랐어요. 제가 연애하는지도 모르고 계셨거든요. 어머, 얘 좀 봐. 만나는 남자애가 있었어? 그런데 냅다 결혼까지 하자고? 뭘 얼마나 만났는데 벌써 결혼이야? 엄마 말도 맞기는 하지만 뭐 오래 만났다고 다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서로 감정을 주고받았으면 괜찮지 않나 싶었어요. 아빠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분위기였고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막내다 보니 부모님은 좀 더 오래 데리고 싶으셨지만 막상 시집갈 분위기가 되니 반대는 안 하시더군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야기가 속전속결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만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결혼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바로 그 다음 달에 양가 상견례까지 어색한 분위기에서 마치게 되었고 그래도 각각 다들 인상은 좋다는 식으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후로는 식장을 잡고 혼수, 가전준비며 이것저것 관련된 모든 것들을 따져보다 보니 진짜 바빠지더군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없고 저나 남친이나 둘 다 직장에 매여 있다 보니 어째 맨날 연락은 비슷한 주제로만 하게 되었어요. 저기 오빠, 아직 코로나로 해외 신혼여행은 무리겠지? 우리 그럼 제주도나 가야 할까 봐. 요즘은 제주도도 비싸더라. 이건 오빠가 좀 알아봐줘. 그리고 나는 가전으로 식기세척기랑 냉장고랑 로봇 청소기랑 하여간에 할 게 너무 많아. 이것도 고르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 이것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오빠가 한번 같이 봐봐. 계속 이렇게 결혼을 위한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만 건조하게 주고받게 되더군요. 그런데 더 최악의 상황이 있었으니 우리의 식장 투어에 어머니가 대뜸 끼셨다는 거예요. 나도 좀 가서 같이 보자. 이런 건 어른들 눈썰미도 중요한 거야. 사실 결혼식은 니들 손님 아니고 부모님들 손님이잖니. 사돈도 내가 대신 봐드리면 좋아하실 거다. 안 그러니 지영아? 이러시면서 갑자기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남친 차에 같이 타고 오신 거예요. 남친은 저한테 이런 말을 일체 하지도 않았거든요. 웨딩 플래너님도 우리 시어머니가 따라다니는 것을 약간은 별스럽게 여기시긴 하더군요. 어머, 이런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아까 보니 시모님 취향이 꽤 까다로우신 것 같던데요. 신부님 조금 고생하시겠어요. 제가 아무한테나 이런 말 하진 않아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또 괜히 싱숭생숭한 거예요. 왜 어머니는 그렇게 덜컥 따라오신 건지, 또 왜 남친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어떤 중심도 안 잡아주는지 말이에요. 그러던 중 한참 시간 쪼개어 식장을 알아보다 결정을 했고 웨딩 촬영일이 잡혔는데요. 이때 저는 어머니에게 아주 기가 막힌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저기 지영아, 우리 가족 사진 거기서 같이 찍으면 안 될까? 네가 좀 그 담당자한테 물어봐봐, 응? 네? 가족 사진이요? 저기 양가 가족 사진을 같이 찍자는 말씀이세요? 제 딴에는 당연히 가족 사진이라는 의미를 본인네만 지칭하시는 건 아닐 테고 상견례도 했으니
새삼 양가 같이 찍자고 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 둘 촬영만 해도 신경 쓸 게 많은데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난감해하는데 어머니의 답은 너무나 의외였고 저를 약간은 짜증나게 하더군요. 아니, 무슨 말이야. 뭐하러 양가 가족 사진을 찍어 어색하게. 당연히 우리 가족 사진이지. 니네 아버님이랑 나랑 민재랑 정재랑 이렇게 넷이서 턱시도 입고 같이 사진 찍는 일이 없어. 사실 저번에도 찍으려다가 아이고 내 정신이야. 여기서 어머니는 뭘 실수하신 양 말을 갑자기 막 돌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무슨 예비 시댁 식구들이 거기서 한켠에서 넷이 나란히 사진을 찍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저 말 안에 숨어있는 어머니의 칠칠 맞은 실수를 눈치챘어야 했는데 아주 나중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았지 뭐예요. 아무튼 이 당시에 전 순진하게 그냥 저 말에만 짜증이 나 있었고 남친을 통해서 애둘러 말을 했어요. 오빠가 좀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줘. 이게 뭐야? 우리 웨딩 촬영만 해도 드레스 고르고 정신이 없다고. 내 친구들 와서 이때 같이 사진도 찍기로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도련님 오시면 내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이건 못하겠다고 말씀드려줘. 이때 남친은 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아무래도 제가 너무 곤란해 보였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 너가 많이 불편한가 보다. 어머니께는 내가 말씀드릴게. 걱정 안 해도 돼. 또 사람 기분이 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바로 받아들여서 수긍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했나 싶고 이후로 조용한 어머니를 보니 좀 실망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해도 좀 너무하잖아요. 부부 웨딩 촬영인데 예비 시댁 식구들이 껴서 그들만의 단란한 가족 사진을 한켠에서 찍게 해달라뇨.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엄마는 흥미롭게 들으시더니 점점 듣다가 어라? 이것들 봐라? 하는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아주 웃기고들 있네. 아니 결혼 날짜 잡고 얼굴 싹 바꾸는 것 무슨 시어머니들 만국 공통이야? 니네 언니네 시어머니도 그러더니 아니 왜 니네 시어머니까지 저 난리냐? 진짜 제정신이들이긴 한 거야? 나는 뭐 처가살이 시킬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나? 내가 네 언니 땐 당했지만 너 때는 안 당해. 딸 시집 보내는 것도 경력 따라 대응하는 게 다른 거야. 내가 요것들 가만두나 봐라. 엄마가 이렇게 나선다는 자체가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제가 아무리 말해도 남친이 못 알아먹고 외려 제 탓을 하니까요. 이때 저는 남친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따로 남친에게 말해주지 않고 곧장 엄마에게 연락처를 넘겼어요. 저 역시 아무런 얘기도 못 들은 상태로 대뜸 제 번호가 어머니에게 알려져서 너무 황당했거든요. 이후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시면 우리 엄마도 똑같이 제 남친에게 전화를 해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어머니도 뭔가 이 시소타듯 이어지는 흐름이 이상했던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답니다. 내가 좀 오늘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니네 어머니 말이야. 그렇게 매일 우리 민재한테 전화를 걸어대신다면서? 아니 민재가 말한 건 아니고 말하다 보니까 그냥 어찌 알게 된 거야. 아무튼 밖에서 일하고 있는 애한테 그렇게 자꾸 전화를 걸어대시면 어떡해? 이런 건 네가 중간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저도 감정이 있고 엄연히 똑같은 사람인데 솔직히 좀 못 참겠더라고요. 결혼식 앞두고 다 잡은 물고기 마냥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면 저도 똑같이 대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결혼식 다 잡았고 물을 것도 없는데 겁날 게 뭐가 있나요?
결혼하는 신부가 뭔 죄를 지은 마냥 매일매일 전화로 신문을 당하듯 혼나야 하냐고요. 참지 않고 똑같이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어머니, 근데 저도 좀 서운한데요. 저도 지금 나와서 일하고 있고 어머니 전화 받겠다고 여기 회사 카페까지 나와서 받고 있어요. 어머니도 식 앞두고 계속 전화 주시고 지난주에는 어머니 외가 때까지 다녀왔어요. 저도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데 민재 씨도 저희 집이랑 같이 맞춰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한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머니도 제가 직장에 있는 시간대는 좀 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조곤조곤 할 말하고 예의는 지키면서도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말란 식으로 툭 날렸어요. 이때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불끈하고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글쎄 대답도 안 하고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이후로 저녁쯤 퇴근한 남친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어머니에게 대체 뭐라고 들은 건지 서로 간에 날이 서가지곤 한참을 싸웠어요. 이게 부모님이 걸려있는 얘기다 보니까 끝도 없이 싸우겠더군요. 그래서 드레스 피팅도 한 번 더 하러 가야 하는데 남친이랑 싸운 거로 결국 저랑 언니만 다녀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 결혼을 내가 정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남친도 뭐가 그렇게 화가 났던지 중간에 자기 어머니가 낀 문제여서 그런진 몰라도 결혼식을 2달 앞둔 시점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저한테 아무런 연락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맞기는 한 건지 한참 좋아 죽을 때인 예비 부부가 일주일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단 한 통의 연락도 안 할 수 있는 건가요? 흔히들 말하는 메리지 블루에 걸린 건지 저는 주변에 이런 어려움과 우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결혼한 친구들이며 안 한 친구들이며 온갖 잡다한 위로와 충고를 보내오더군요. 결국 저는 자존심이 다 뭐냐 하면서 남친에게 연락을 해서 어찌어찌 겨우 수습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안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결혼 준비를 해나갔답니다. 이때 남친 반응도 참 미덥지도 않았고 자기가 화나 있다는 어필을 무척 하더라고요. 어찌되었건 그럼에도 결혼 얘기는 계속 세게 밀고 나가길래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든다 싶었어요. 지영아, 우리 결혼식도 재미있게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응? 그나마 이런 부분에서 안심을 하게 해주니 저도 너무 많이 바라진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더 복잡한 문제로 싸우긴 싫어서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남친의 버릇도 그냥 눈 감기로 했답니다. 밤만 되면 9시쯤만 되면 연락 안 되고 끊어져 버리는 거 말이에요. 뭐 자기 입으로는 일찍 자버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이 당시에 이걸 제대로 확인할 걸 그랬나 싶기도 했어요. 이때만 해도 저는 그것 하나만 빼면 다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제일 큰 걸림돌일지 누가 알았겠나요. 아무튼 결혼식을 앞두고 3주 전쯤에 저는 지독한 다이어트를 통해 8kg을 감량한 상태였고 웨딩 촬영 때보다 훨씬 더 살이 빠져 있었어요. 이때 어쩔 수 없이 남친 집에 뭘 가져다 주러 갔다가 어머니를 만났는데 아주 저를 무슨 눈밖에 내신 양 쎄하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쩜 처음 봤을 때랑 인상이 이렇게 확연히 뒤집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래, 지영이 왔니? 근데 너 너무 살 뺀 거 아니야? 애가 눈도 퀭하고 얼굴은 해골이 되어서는 그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뭐 제대로 걸을 수나 있겠어? 좀 더 찌워야 될 것 같아. 얼굴이 원 너무 빈곤해 보인다. 한창 결혼 앞둔 신부한테 어쩜 저런 망언을 하시는 건지. 하여간 어머니는 마주쳤다 하면 시한폭탄처럼 제 화를 돋구시더군요. 근데 저도 저인 게 진짜 한마디도 안 지고 똑같이 말을 했어요. 그래도 살쪄서 드레스 못 입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요.
지금 민재 오빠는 살 너무 많이 쪄서 턱시도도 안 맞고 웨딩 플래너님도 저보고 신랑 너무 쪘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10kg이나 늘었다고 하는데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빠 호리호리하게 마른 거 보고 좋아했는데 지금 너무 투실해졌더라고요. 밥 조금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받아치기만 했다 하면 인상을 쓰시고 옆에 남친이 있건 말건 저한테 호되게 쏘아 붙이시더군요. 얘는 어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내 아들이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갖고 어쩌네 하고 있어? 우리 아들만한 인물이 어디 있다고? 네가 100번 낳아봐라. 저런 아들을 어디서 만드나. 아쉽고 고가우면 데려가지 마라 너. 진짜 농담 아니고 장난치듯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심으로 저한테 따진 것이라는 게 가장 놀랍지 않으신가요? 남친도 중간에서 이러지들 말라며 자리를 정리해주긴 했지만 어머니의 저런 모습을 계속 볼 생각하니 좀 아득한 거예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봤자 식 앞두고 더 싸움만 날 테고 진짜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그 누구에게도 티내지 못할 하물며 내 평생 반려자인 남친에게도 도무지 이런 우유부단한 마음을 풀지 못한 채 저는 결혼식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전날 아주 꽁냥꽁냥하게 남친과 통화했고 우린 오래오래 행복하자는 간지러운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기는 했지만요. 그 당시만 해도 저의 이런 우울한 감정이란 그냥 결혼 전 우울증이라는 메리즈 블루에다가 예비 시어머니의 갑질이 조금 섞여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늘 웬만한 판단은 틀리던 제 인생에서 이런 감정들이 저에게 뭔가 신호라도 주려고 했었나 봐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 이때 이 결혼식 당일날 찝찝한 기분이 괜한 게 아니었더군요. 식 당일이 되어 남친은 새벽부터 저를 데리러 왔고 저희는 오전 예식이니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러 식장으로 이동했답니다. 쓰듬에 다 한 곳에서 해결할 것이고 웨딩 플래너님도 아주 마음에 들고 이런 건 참 무난하게 진행되었어요. 드레스 피팅까지 다 하고 전날 굶고 자서 한결 더 홀쭉해진 얼굴에 이제 메이크업이며 헤어까지 다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플래너님이 소개해준 여기 팀장님이 곧 오셨고 이분과 저는 단둘이 어색하긴 했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제 얼굴을 보며 약간은 설레기도 하더군요. 남친은 남친대로 담당해주는 분이 건너편 룸에 있었고 저는 저대로 여기 팀장님께 받게 되었는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던 중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일생일대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이렇게 그르치게 될 줄은 그동안 보통 영화나 어디 드라마에서 보고 혀를 찌릿하지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하여간 너무 얼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일단 이건 그 팀장님이 한 말이에요. 신부님이 쌍꺼풀 없이 눈이 큰 편이네요. 속눈썹 붙이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더 커질 거예요. 웨딩 촬영 때는 메이크업 어떻게 하셨어요? 이때 저는 정말 별 생각 없이 핸드폰을 꺼내어서 제 웨딩 촬영 때 사진을 찾아냈고 이러이러하게 했다고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팀장님이 얼핏 보고 다시 작업을 하시려던 차에 잠깐 제 얼굴을 다시 보더니 핸드폰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저기요, 잠깐만요. 어머, 웬일이야? 신랑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신랑? 예비 신랑이에요? 오늘 결혼하는 분이라고요? 네.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건지. 메이크업 담당 팀장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남의 신랑 갖고 이래저래 뭐라 하는 건지 그렇게 관심 가질 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들고 있던 메이크업 도구를 내려놓고 잠깐 허리를 짚더니 머리를 몇 번 쓸어 넘기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마치 아주 기분 나쁘게
누가 보면 무슨 제 남친과 개인적으로 뭐 알기라도 한 것 마냥 아는 체 하든 말이에요. 저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턴 저도 약간 기분이 나빠서 좀 쏘아붙이듯 말을 했어요. 이거 나중에 플래너님한테 항의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대응이 뭔가 불편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윽고 다음에 들려온 말을 들은 뒤 항의를 해야 할 건 이 팀장님이나 웨딩업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찝찝하고 불쾌한 얘기를, 아니, 보통 난리도 아닌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저는 이 분노를 어디에 풀어야 할지 도통 그 주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울컥하는 마음에 여기 팀장님한테 화를 냈다가 뒤이어 들어온 우리 친정 식구들을 보고 막 혼란스러워했다가 건너편에 있는 남친한테 풀 수가 없어 미치겠더라고요. 이 팀장님은 계속 본인도 말을 제대로 못 고르고 허둥지둥대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기 신부님, 제 얘기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나서도 되나? 이걸 어떡하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있으시면 똑바로 하세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그랬더니 계속 몸을 비비꼬면서 쩔쩔매다가 제가 화내든 말아 하니까 결국은 말을 꺼내시는데 처음에 어디 다른 집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저랑 제 남친의 이야기라니요. 그게요, 참.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 아무튼 말씀드릴게요. 판단은 신부님이 하세요. 근데 제 생각은 이 결혼 접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무리 대충 봐도 그게 맞아 보여서 말이에요. 저기 여기 신랑님 말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저라기보다 제 사촌 동생 말이에요. 정말 극도의 오지랖에 참견에 별 푼수 같은 반응을 한다고 느껴졌던 이 팀장님에게 나중에는 이분을 만난 게 천운이었다고 생각될 줄 누가 알았으려나요? 이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계속 충격의 연속, 반전의 반전. 정말 토할 것 같은 내용들 뿐이었고 급기야 저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게 되었어요. 하필 어쩌다가 돌고 돌아 여기로 온 건지. 참, 사람 일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다 떠나서 이 사람 제 사촌 여동생 제부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했었던 사람이라고요. 작년에 이혼하고 아주 스토커처럼 제 사촌 여동생한테 들러붙던 좀 무서운 인간이에요. 참, 내가 미쳤지. 이런 얘기까진 안 해도 됐는데 어떻게 수습을 한담.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 본인도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괜히 말했나 어쩌나 하면서 화장실 급한 사람처럼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화제로 흘러가고 있으니 저도 멈출 수가 없어 닥달을 했고 제 남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당겨서 듣게 되었어요. 그게 이혼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둘 사이에 애도 없긴 한데 아무튼 시어머니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니 신부님도 알지 않아요? 여기 시어머니 보통 아닐 텐데. 우리 여동생한테도 애기 못 갖는다고 얼마나 막말을 했는지 몰라요. 암튼 시어머니 등살 못 이겨서 이혼한 건데 또 아들은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야. 이혼해놓고도 내내 계속 연락해대고 집에 찾아오고 난리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요? 신부님은 얼마나 만난 건데요? 와, 듣고 있으니까 진짜 미치고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초반 몇 분간은 너무 바보 같은 얘기라서 그냥 남 얘기인 양 듣고 있었는데 인적사항을 말하는 거나 우리 시어머니 얘기나 이분이 제 남친의 전부인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갑작스런 등장인물 사진을 보여주는 것 하며 그냥 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 좋은 날 아침에 이쪽으로 모든 일의 방향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저는 그냥 뒤통수에 물을 뒤집어 쓴 듯 바보처럼 그분의 설명을 듣고 있었답니다. 너무 불쾌하고 찝찝하고 불안해 죽을 것 같으면서도 그분이 묻는 대로 답하다 보니 너무 어이없고 역겨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뭐 대체 언제 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친은 늘 저에게 일이 바쁘다고 하고 못 만난다고 하고 특히 결혼을 앞두고 2, 3개월간은 더 그랬었어요.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도 그냥 그럭저럭 넘기고 싶어 하고 제 딴은 고부 갈등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팀장님 말로는 솔직히 듣기로 실감도 안 나고 어색한 그 전부인. 제 남친이 유부남이었다는 가정하에 그 전부인 말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다시 합치자는 둥, 너 없이는 안 된다는 둥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후로 온통 정신없는 이야기들만 쭉쭉 듣게 되었어요. 우리 유선이, 그러니까 전부인 말이에요. 아무튼 유선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뜯기고 기겁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그 당시엔 그렇게 우유부단하던 인간이 이혼 후에 매달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스토커 같은지 직장부터 집까지 차로 몰래 따라온 적도 있어요. 이거 뭐 적금 금지를 시켜야 하는 건지 사설 경호원이라도 붙여야 하는지 싶었다니까요. 아니 그래놓고 뒤에서는 또 신부님 같은 이런 아가씨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잘 헤어졌네. 정신병자가 따로 없지 이게 뭐냐고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숨죽인 듯 깊게 흘러가던지. 안 그래도 신부 측 준비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넋놓고 이분의 설명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어요. 본인도 괜히 초친 것 같아서 미안해했다가 하지만 이분 표현에 의하면 보통 악질이 아닌 전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이 오늘 내가 결혼할 예비 신랑이라니 다른 분들 같으면 한 번에 정리가 되시겠나요? 참 바보 같은 얘기긴 하지만 너무 어이없게도 저는 정말 이 사람이 맞냐며 사진도 보여줬고 그분도 주섬주섬 자기 사촌 여동생이 결혼할 때의 사진을 SNS에서 찾아내어서 보여주더군요. 둘의 결혼 생활은 2, 3년 정도였다고 하고 희한하게도 그 기간 동안 아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전부인이라는 여자분은 저랑 나이도 동갑이라나요? 이게 다른 상황이라면 받아들일 시간도 있을 테고 뭐가 좀 여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결혼식 당일날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태에 있었어요. 살면서 그다지 나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왜 하필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혼식 날 이런 일을 마주치게 된 걸까요? 그나마 위안인지 동정인지 모를 듯한 소리를 그 팀장님이 해주시더군요. 참 기구하게도 저는 그 말에 소망을 걸어야 하는 제 입장이 너무 우스워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혼인신고는 안 한 거죠? 그런 거 하기 전에라도 알아서 어디에요. 이상한 인연이면 끊고 언제든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멀리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 사촌 여동생은 신부님이랑 똑같은 나이인데 이혼녀 딱지로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다가 시원하게 뚝딱 인연이 끊어졌음 또 몰라. 우리 이모 말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전 사위가 집 앞에 찾아와서 그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다시 같이 살게 해달라고. 그것도 징글징글해 죽겠는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이거 원 나도 어이없어서 우리 이모랑 여동생한테 말해줘야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얘기가 끝난 이후 너무 머리가 아파서 드레스 피팅한 상태로 어정쩡하게 앉아 있었어요. 봐주시는 이모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의아해하는 사이 제 마음은 계속 그간의 남친의 반응들, 늘 뜨뜻미지근하고 날 진짜 좋아하기는 하는지 가끔 헷갈렸던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가 스쳐가더군요. 그러면서도 결혼만은 그렇게 외치길래 바보같이 저는 남친이 절 좋아하긴 하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저 팀장님 핸드폰 속 그 사촌 여동생 결혼식 사진을 보니 조금 지금보다 약간 앳되긴 해도 누가 봐도 제 남친이 남편 자리에 있더군요. 사진이 그거 한 장이랑 뭐 패백 때 가족들이 찍어준 사진이 있다고 해서 봤는데 그것도 영락없이 남친 맞았어요. 저는 그 이상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았던 것일까요? 아무튼 이대로 그냥 무시하고 진행을 하고 나중에 물어본다던가 이런 쪽으론 도저히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소름이 돋고 기가 막히던지. 드레스만 일단 입어본 제 허여멀건한 팔뚝에서는 진짜 소름이 오도독 돋아있더라고요. 엄마랑 언니는 밖에 돌아다니고 있다가 들어왔는데 제가 도통 안정을 못 찾자 의아해했어요. 저는 구역질을 하듯 겨우 말을 뱉어 그들에게 내막을 말했고 엄마와 언니는 무슨 멍청한 장난을 치는 거냐며 처음엔 뭐라고 했어요. 엄마, 언니, 내가 사진까지 다 봤는데 맞는 것 같아. 재혼인가 봐. 나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나? 제 말에 엄마랑 언니는 좀 평소와 뭔가 다름을 느끼긴 했고 여차저차 결국 그 팀장님을 붙잡고 마구 물어댔어요. 이분도 일이 점점 커지니 약간 겁먹은 것 같기도 했지만 잘못한 일은 아니라고 여겼던 건지 우리 엄마와 언니에게도 똑같이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저와 엄마, 언니는 셋이서 나란히 그러고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아직 결혼식장까지 움직이지도 못했고 여기는 그냥 메이크업하러 온 곳일 뿐인데 전 얼른 준비 끝마치고 식장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엄마와 언니는 전날 밥도 잘 못 먹고 어지러워했던 제가 걱정되어서 굳이 오지랖 떨며 극성맞게 여기까지 따라온 건데 셋 다 완전히 머릿속이 정지가 되어서는 어쩌지를 못하고 있던 거예요. 일단 저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대로 나갔고 남친은 세팅을 다 끝낸 뒤라 새삼스런 얼굴로 절 쳐다보는데 그게 얼마나 역겹고 혐오스럽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저도 뭔 생각으로 먼 기대를 갖고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기실에서 대뜸 물었어요. 딱 떨어지는 제 한마디 질문에 남친은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돌리다가 눈이 멈추더군요. 오빠, 차유선이라는 분 알아? 뭐? 저는 멍청하게 서서 줄줄 구구단을 외우듯 들은 얘기를 쭉 읊어버렸어요. 나이 나랑 동갑, 성동구 살고 이혼한 지 1년쯤 됐나? 오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집에 왔다 갔다며. 오빠 집보다도 더 자주 드나든다며. 이렇게 건조하게 말을 읊는 저를 보고 남친은 무슨 타임머신 타고 장소 이동이라도 하듯 무척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친이 평소와 다른 표정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었어요. 되게 긴장하고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그냥 똑같은 말만 되묻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누군데? 어쭈, 심지어 누구냐고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하긴 그러니까 저한테 그동안 이런 방구도 없었고 어느 시간만 되면 툭 하고 연락이 끊기고 말짱하게 결혼 얘기를 하면서도 그 집을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그보다 지영아, 왜 이러고 있어? 준비 아직 안 했어? 이렇게 답하는 남친에게 저도 모르게 순간 이성을 잃었나 봐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 이성을 잃어도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 벌레 한 마리 잡아본 적 없는 제가 그대로 손이 나가지 뭐예요. 정말 순식간에 남친의 얼굴을 스쳐 지나는 제 손을 보며 저 역시 놀랄 정도였어요. 와, 오빠 제정신이야? 내가 우스워? 오빠 네 눈에 내가 그렇게 바보 천치 같고 호구 같아? 내가 모르길 바랬어. 평생 모르고 살 줄 알았어. 세상에,
하다못해 파혼도 아니고 이혼이잖아. 어떻게 이혼했던 걸 말을 안 해? 오빠 네가 인간이야? 남친은 얼굴은 잔뜩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도 막상 대꾸는 또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저는 우리 엄마와 언니가 예식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전 저대로 남친에게 마구 쏟아붓고 있었어요. 누구 인생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냥 결혼을 하려 들어? 나중에 혼인신고할 때나 말하려고 했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뭐? 얼마 전까지 저 여자 집에 들락거렸다며. 너 진짜 제대로 당해볼래? 와락 소리를 지르며 발을 쿵쿵 굴러대는 저 때문에 대기실은 시끄러워지고 플래너님은 뛰어와서 저를 말렸지만 모든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어요. 옆 대기실에 있던 다른 예비 부부까지 나와서 쳐다보고 아주 그냥 난장판이었답니다. 남친은 꼴에 또 주변 눈치를 꽤 보는 사람이라 제발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 와중에 남의 시선을 따지고 있는 모양새가 더욱 절 우롱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옆에 있던 것들을 다 던져대면서 분을 토해냈지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초대한 사람들이며 여러 가지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말 복잡한 전선 마냥 얽히고 설켜 있었어요. 남친의 이런 반응을 보니 저는 확신이 올 수밖에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사랑의 확신을 받아도 부족한 이런 날에 저는 이 인간이 다른 사람의 신랑이었으며 지금도 그 자리를 아쉬워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뇨. 심지어 이 인간 하는 말이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이런 심성과 본세를 갖고 있으니 끝까지 모르는 척 이혼남인 것도 숨기고 전 부인한테 질척거리는 것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지영아, 일단 내가 설명을 할게. 너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어. 내가 왜 이걸 말을 안 하려고 했겠어. 당연히 해야지. 해야 하는데 어차피 혼인신고 나중에 할 때 알게 될 텐데 굳이 숨길 이유가 없잖아. 일단은 나는 우리 둘 사이에 더 집중하고 싶었어. 혹시 너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내 개인적인 사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을 안 했던 거야.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둘 중 뭐라고 보이시나요? 본인의 개인적 사정이라뇨. 무슨 취업하는 자리도 아니고 동업하는 관계도 아니고 혼인을 결정하는 사람들끼리 혼인 여부를 말을 안 해주면 어떡해요. 진짜 기절할 노릇이었는데 이 와중에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받을 기력도 없어 죽겠는데 하도 길게 걸려오길래 받았고 엄마는 확인을 해야겠다며 씩씩대시더군요. 지영이 너 말 똑바로 해봐. 진짜 맞아? 어? 이혼한 거 맞대? 확실해? 아, 확실하냐고. 저도 지금 개인 대 개인으로 전쟁을 감행하느라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엄마가 재차 묻는 말에 그냥 맞다고만 대답을 했고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계속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저를 더욱 골리기만 할 뿐인 남친을 보며 저는 손에 있던 것들을 다 던져가며 입 다물라고 악을 바락바락 썼어요. 안 그래도 몸매 관리한답시고 빼짝 말라서 손도 떨리는데 진짜 뒤로 넘어가겠더라고요. 대강 우리의 큰 대화로 사정을 들어버린 플래너님도 완전 숙연해지셔서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 길로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다가 엄마랑 언니는 예식장으로 가 있고 친척들도 얼마 안 있음 몰려오니 그쪽도 들리긴 해야겠는 거예요. 진짜 착잡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도착을 했는데 4층 홀로 올라가는 순간 입구에서부터 익숙한 목소리들끼리 시끄럽게 엉켜있더군요. 설마 했던 우리 엄마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맞았어요. 아이고, 이거 안 나? 아이, 놓으라고. 아이, 놓으라고. 웃기지 마, 이 여편네야. 오늘 진짜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너 아주 오늘 날 잘 만났어. 개망신 제대로 당해봐. 제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엄마와 어머니가 목소리만큼이나 어지럽게 얽히고 설켜있는 모양새였어요.
저에게 대략적인 정황을 확인한 엄마는 너무나 천연덕스럽고 아무렇지 않게 예식장으로 걸어들어온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대로 낚아채서는 온몸의 분노를 다 쏟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도 말리고 늦게 도착한 아빠도 말리고 보통 소란이 아니었지만 좀처럼 진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일단 저부터도 말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군요. 남친에 대한 생각은 당연하거니와 그 언저리쯤 머물고 있던 어머니의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본인 아들이 전부인 꽁문이 쫓아다니는 거 몰랐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적어도 본인 아들이 이혼남인 것에 대해 저에게 입도 뻥긋하지 않았어요. 간간히 뭔가 실수하는 듯한 어투를 쓰긴 했지만 때마다 그걸 얼버무렸던 걸 보면 지도 숨길 작정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날 어머니는 우리 엄마 손에 아주 신명나게 응징을 당했고 예식장 직원들이 뜯어말리고 겨우 떨쳐내고 나서야 조금 불길이 가라앉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일이 터진 거라 우리 엄마가 어머니에게 분풀이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는 거죠. 일단 저는 대신하여 언니와 아빠 등 가족들이 아주 분주하게 알려댔고 저도 몸이 안 좋아 급히 응급실에 갔다는 둥 누가 봐도 파혼을 예감할 수밖에 없을 핑계를 대며 그날 하루를 조용히 닫아버렸어요. 남친은 그날 뺨 한 대로 끝난 게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엄마로 인해 어머니가 여기저기 앓는 소리 내며 들어 누운 걸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야 될까 봐요. 제가 준비한 가전들이며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저는 팔면 중고가 되기 때문에 전부 돈으로 내놓으라고 했고요. 어머니랑 남친은 처음엔 지네들도 손해를 입었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런데 엄마가 전화를 뺏어서 아주 우악스럽게 경고를 했더니 지들도 나름 인간이랍시고 말이 들어가긴 했어요. 야, 니네가 사람이긴 하냐? 니네 집 주변에 대자보 써서 사기 결혼한 사기꾼 부모의 자식 새끼라고 써붙이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입 다물어. 나 니네 직장도 알고 니네 가게도 다 알아. 그리고 자네 엄마한테 전해. 네 자식 새끼 귀한 줄 알고 남의 자식 인생 생으로 잡아먹으려다가 네 자식이 먼저 굴러 떨어진다고. 헛수작 부리면 내가 진짜 자네 직장이며 자네 엄마며 가만 안 둘 거야. 경찰에 신고할까? 고소해? 그럼 누가 손해인데? 좋은 말 할 때 돈 주고 끝내던지 안 그러면 싸움 한번 길게 끌고 갈 건지 니들이 정해. 엄마의 말로 이 상황은 어찌저찌 정리가 돼요. 지금은 지지부진하게 돈을 나눠서 받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속된 말로 금융치료라고 그나마 돈이라도 얼마씩 돌려받고 있는 데다가 그 얄밉고 열받던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조금의 반항도 못하고 어마어마하게 당하던 모양새를 생각하면 그냥 차근차근 제 속에서 소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여전히 아리날이 나쁘겠지만 말이에요.